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이래저래 대내외적으로 정말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주택시장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또 한 번 주택시장 들썩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또 결국은 집값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또 저희가 여러분의 방향계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1, 2부 함께할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베테랑이 투자 전략과 고민 해결까지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 전화 02-2077-6355번, 문자는 013-3366-8290번입니다. 이 시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저희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님께 투자 자문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요. 사실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검증이 돼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한 투자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오늘 가져오신 토픽 바로 만나볼게요. 그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 주제가 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이번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죠. 부동산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경제의 기본은 바로 수요와 공급이다. 이것에 맞춰서 오늘 강의를 결정했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을 오늘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부동산 수급에 대해서 그러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 이것도 모르면 아예 투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장롱에 돈을 차곡히 넣어놓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절대 방법이거든요. 경제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에 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있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자, 반대로 서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경제의 기본으로 부동산에도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 3주 연속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비상의 나래를 펴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주변 외생 요인이 있죠. 내부적인 이런 요인 이외에 바깥의 요인이 화폐 개혁에 대한 그리고 또 시중에 유동자금이 또 너무 많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자, 올해 토지 보상값만 해도 10조 원 이상이 이미 상반기주에 이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많은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부동산 재투자가 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불안 요인이라고 하면은 무역 분쟁과 실물 현재 경기가 아주 좋지 않다는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정말 잘했구나. 그때 정말 내가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고 정말 그 결정을 참 잘했구나라고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은 과연 어떤 관계에 결연 관계가 있는가?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전국 주택 수급 현황을 분석해보고 투자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 자, 전국의 아파트 물량은
아파트 물량, 이제 주택 물량이라고 봐도 거의 뭐 저긴데 아파트 물량이 현재 2018년 대비해서 2021년까지 어떻게 공급량이 되는가? 전국의 총 수는 몇 채? 약 2천만여 채가 있다. 자, 2천만여 세대가 있는데 전국에 2천만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거의 48%, 그다음에 지방이 52% 정도로 나눠요. 거의 절반 정도는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있다. 이렇게 될 때 일반적인 1년의 평균 수요량은 약 26만 채 정도입니다. 26만 채인데 입주 물량을 보십시오. 입주 물량을 보면은 49만 9천 채, 50만 채, 즉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18년에만 해도 2배 가까이 된다.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되고 2019년이 약 150%, 2020년이 되면은 101% 정도. 거의 이제 2020년 내년이 되면은 전국의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거의 서로 대등 관계가 되고 2021년이 되면은 거꾸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어진다. 이것은 뭐다? 전국 데이터입니다. 전국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전국인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방이 52%다. 그러면 이 지방의 물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요량이 파랑이고 입주 물량, 즉 공급량이 노란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금방 보이시죠? 2018년에는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이만큼이 많은데 2020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자, 적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지방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량에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경기도권은 어떨까요? 서울과 경기도권이 합쳐서 수도권이 48%, 그 중에서도 경기권이 약 24%, 서울이 2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권의 2018년 물량과 2020년 물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2018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상당 부분 공급량이 어떻다? 과도하죠. 그러면 어떻다?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 요인을 받죠. 자, 경기도권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상당 부분 공급량이 많았던 용인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그 평택, 그리고 이런 그 고양, 그리고 수도권 그 하남, 이런 지역들 정말 공급량 때문에 상당 부분 몸살을 앓게 되는데, 이런 지역들이 바로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적정 수요는 약 1년에 6만 7천 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작년에 공급된 것은 18만 채입니다. 자, 올해 어떨까요? 올해는 13만 6천 채, 조금 적죠. 그래도 2배 정도 된다. 2배 정도. 작년에는 거의 2.8배였습니다. 적정 물량의 2.8배인데 올해는 약 2배. 내년에는 약 1.5배. 내후년에는 똑같이 공급과 수요가 맞춰진다.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권의 물량을 보시면은 올해는 2배, 내년에는 1.5배, 내후년에 1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2021년 내지 2022년에 3기 신도시가 또 공급이 되죠. 이렇게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입주민, 현재 거주민들이 신도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유이죠. 우리가 왜 그런가를 우선 알고, 즉 숲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지역을 좀 세분화해서 표적을 정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정말 성공 투자가 되고, 그런 투자가 거듭되면 어떻다? 바로 앞으로도 노후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100%의
육박하는 실질적인 투자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 지역은 어떤가?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왜 서울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눌러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려고 하느냐 보시면은 2018년 같은 경우 경기도권은 3배, 지방도 이미 거의 2배였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 물량,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이미 부족했습니다. 부족. 그런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내년에도 부족하다. 2021년이 되면 어다? 아주 부족하다. 자, 2021년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나는 거기에 거주하고 싶다. 바로 이렇게 될 때 가격은 어떻다? 바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지방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답이 나왔죠. 서울 지역에 한정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공급 대책이 더 있느냐? 서울에 공급 대책이 있느냐? 아닙니다.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할 땅이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종상향, 즉 2종을 3종으로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국토의 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인데 서울은 200%로 묶어놓고 있고 3종은 250%인데 300%인데 250%까지 묶어놓죠. 이런 종을 최대한 넓혀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량을 늘려야만 이러한 방법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가죠. 지금 이미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답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나왔다. 어떻게? 투자 지역은 뭐다? 무조건 서울로 해라. 서울로 해라. 서울 안에서도 물론 25개 자치구에서도 잘 들어가야죠. 그것은 별도로 치고, 자, 그럼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아닌, 앞으로가 아닌 지금 뜨는 지역, 즉 3년에서 5년 내에 뜨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세미나에 오시든가 아니면 별도의 상담 전화를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면서 콕콕 집는 그런 시원한 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 아빠의 성공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투자는 무조건 서울로 지역을 하는 게 현명하겠고 또 지금 뜨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조금만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갈게요. 서울에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지금 뜨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저희가 그 지역 힌트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움직여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망들이 계속적으로 돼서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이주를 진행하고 재개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저평가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인가에 의해서 저평가된 지역들에 들어오게 되면은 3년에서 5년이면 아파트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있다. 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재개발과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보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철도가 발전되는 지역들 많이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 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2부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안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을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초록창에도 지식인에 검색해서 없었던 내용들 저희가 모두 다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연락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한 상담 가능합니다. 모두 무료 상담입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 0번입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만 진행되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기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뒷번호는 4465님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까이에 있는 한강 맨션이나 신동아 아파트로 이동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동해도 괜찮을까요? 용산구 안에서 어디가 유망할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의 실시간 문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시청자님이 관심 지역이 너무나 확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한강 맨션 신동아 아파트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용산구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 용산구 확실하게 좀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용산 매니아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오로지 용산에서 짝사랑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용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용산의 그런 가치 중에서도 정말 지금 문자를 주신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알토란 같은 이런 입지와 더불어 미래 가치를 이제 그 최상위권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대신 또 여기는 자금력이 또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 여기는 그 과거에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인데 최고층 58층이고 3개동으로 되어 있죠. 레미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약 한 460세대 정도 되는데 전부 50평형으로 단일평형입니다. 거의 단일평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저로 이제 뒤쪽에 조금 제 이제 지인이 여기 20층에 있어서 북향으로 돼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용산민족공원이 조성이 돼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런데 보통 뒤쪽에 앉으면은 25억에서부터 한강변이 보이는 최로얄층 같은 경우는 10억대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평형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이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첼리투스인데 현재 여기에 이제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죠. 이천 한강 맨션 아파트를 하느냐 아니면 요 신동아 아파트를 할 것이냐. 요 두 개로 이제 갈아타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갈아타는 데 있어서 갈아타는 그 요건은 물론 현재 여기는 평당 가격대가 약 4,100만 원에 형성돼 있고 여기는 7천만 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평당입니다. 평당. 여기 이제 평당인데 평당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용적률 차이죠. 여기는 이제 거의 200%대고 여기는 1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가 이미 반영이 됐고 또 그런 그 가치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약간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강 맨션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동훈 그 이제 뭐 군 출신이긴 한데 스타였었죠. 이 군 출신이 이제 옷을 벗고 이제 60년대 후반이었죠. 이제 그 지금의 LH 공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공사의 총재가 돼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그 총재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일본의 고급 맨션 이 고급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원래 처음에 주택공사가 출발했던 것은 서민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고급 아파트를 좀 분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 맨션이 보통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것 치고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660세대 정도를 이제 분양해서 요거 재건축이 되면 1,450세대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여기서 해서 처음에 분양을 해서 한강변이 보이고 정말 야심차게 했는데 미분양의 무덤에 빠졌죠.
정말 미분양이 돼. 왜냐하면 그 당시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이 와우 아파트가 5층짜리 무너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분양이 됐는데 지금 정말 그야말로 금싸라기가 됐습니다. 목동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미분양이 됐었죠. 지금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그 환골탈태가 됐는데 한강 맨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비하면 그 가치가 이미 증명이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갈아탄다면 어디 자 우측으로 갈 것이냐 좌측으로 가냐 저는 좌측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좌측인가? 좌측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야죠.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촌역인데 이촌역이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경의중앙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신사역 강남의 신사역까지 오게 되고 2028년까지 뭐다? 용산역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여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거듭나면서 현재 용산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강남으로 가는 전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강남으로의 바로 직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교통 호재가 좋고 자 입지에 대한 가치도 현재 동부 이촌동과 이 서빙고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신동아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뒤에 바로 용산 가족공원에 바로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가치가 있고 우측에 바로 한남 뉴타운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입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교통 여건상 그리고 또 주변의 편의시설을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편의시설, 교통, 주변 환경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한강 맨션이 더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볼 때 단순히 그렇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그런 가치를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강 맨션이 현재 신동아보다는 좀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님 문자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뒷번호 4465님의 고민 해결을 봤는데요. 일단 역에서 조금 더 가깝고 편의시설이 비교적 조금 더 발달된 한강 맨션으로 이주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부자 아빠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 꼭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바로 열어봅니다. 뒷번호 0791님입니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 1차와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지금 둘 중 하나를 꼭 매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걸 남겨야 더 좋은 선택일까요? 꼭 전문가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시간 문자 이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택자님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둘 중 하나는 꼭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너무 크실 것 같은데요. 부자 아빠 바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게 1980년대 초반에 입주한 곳이죠. 바로 여기 신동아 아파트인데요. 네. 이 신동아 아파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를 놓고 보면 지금 이미 이주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이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신동아 아파트는 이제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 자체가 약 1299세대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지금 현재 이주가 마무리가 돼서 곧 이제 GS 자이 아파트로 탄생이 되게 되겠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보통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4억대 중반서부터 7억대 중반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 신동아 아파트 요 1, 2차가 동시에 있습니다. 972세대인데 이주가 거의 마무리해서 1,300세대로 이제 되죠. 보시면은 현재 9호선이 여기 종점입니다. 그리고 5호선 길동역과 구분다리역이 이제 지나게 되는 전철역에서는 조금 먼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제 강동 지역에서도 조금 외진 곳인데 이제 전철 9호선이 이제 그 고덕역까지 연장 노선이 되게 되면은 바로 생태 자연공원역이 생기기 때문에 걸어서 불과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가치가.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 아직 노선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그러면 현재 이런 그 가치를 떠나서 서쪽으로 쭉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바로 신길 뉴타운이 있죠. 신길 뉴타운이 있는데 신길 뉴타운 지역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이분은 상당히 서울 지역의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그런 이제 그 상당 부분 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아이파크입니다. 이게 14구역을 이제 재개발한 곳 지역인데요. 보십시오. 시청자분께서도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2020년 10월, 2월, 12월, 1월 자 계속적으로 뭐다 입주 물량이 대기되고 있습니다. 또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해서 여기 7구역이죠. 여기 9구역이고 이런 게 입주했는데 현재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중반에서부터 11억 그리고 25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9억대 조금 아래쪽 9억 이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가격대 형성이 대체적으로 일반화돼 있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14구역은 신길 뉴타운 전체에서는 약간 외진 곳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레미안 요런 아파트와 연결돼서 내년에 입주하는 약 한 8,000세대가 전부 연계가 되면은 만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요 위에 쪽에는 해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해지된 지역인데 재개발이 해지가 되었지만은 아파트의 신길 뉴타운이 현재 뉴타운 25개 지구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했었습니다. 전체 15개 구역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상당 부분 해지가 된 것을 빼더라도 이제 14구역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올 2월에 입주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런 612세대 정도 되는 아이파크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길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것을 보유하는 것이 낫냐.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부터 약 5년 안쪽으로까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신길 뉴타운을 보유하시라. 즉 14구역의 아이파크를 보유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그 이유. 자, 저쪽에는 강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강동에는 올해만도 어떻습니까? 만세대 입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둔천주공아파트 어떻습니까? 이주가 진행되고 있죠. 자, 이주가 진행되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공급량. 강동 지역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전부 2만 6천 세대의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재건축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물량 압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3기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 위쪽에 들어서게 되고 하남과 다산 신도시도 아직 다산시도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강동 지역은 현재 상당 부분 그러한 물량 압박에 대한 가격 눌림 현상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5년 내지 7년 이후라면 몰라도 지금이라면은 차라리 그것을 팔고 이쪽에 신길 뉴타운의 14구역인 아이파크를 보유하시는 것이 좋겠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단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단 전제가 뭐다? 양도 똑같은 조건일 때는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팔아라. 적은 것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돈 벌자고 하는 것인데 세테크를 잘못해가지고 어디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는 양도소득세에 폭탄을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매도하되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신길 뉴타운을 보유하고 그런 다음에 자금력이 확보가 된 다음에 강동 쪽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뒤가 또 있거든요. 지금은 눌림목이 있지만은 앞으로까지 눌림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시라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0791님의 문자 상담 해결해 드렸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셨는데요. 같은 조건이라고 뒀을 때는 양도 차익이 적은 것으로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를 남겨두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부자 아빠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 서울 전화 022077-6355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9816님입니다. 광명 판교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데 저는 꼭 서울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 기준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브랜드 아파트 매수는 아무리 서울 외곽으로 가도 불가능하네요.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서울 지역 투자 조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시간 문자를 또 열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보니까 앞서 이 대표님의 투자 조언을 좀 보고 바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무조건 서울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9816님 어떻게 서울에 투자 좀 가능하실까요? 2억 원 정도 지금 가격을 생각하신다고 하거든요. 2억 원이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좋은 곳에, 어떤 이제 저 강북 쪽으로 하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지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하긴 조금 무리죠.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2014년 바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제 해지가 된 다음부터 그 이후에 적은 곳은 30%서부터 많은 곳은 80%, 100%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과거에는 60에서 70%에서 지금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8억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억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 투자할 수 없다. 그럼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자, 전문가는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요. 자, 지금 2억이 있다. 2억이 있다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출중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 여건 좋아지고. 서울 지역에 단 하나만,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단 하나만 놓고 볼까요? 자, 서울 지역에서 전철 노선 확충 공사하는 데가 어딘가 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전철 노선이 계속적으로 지금 실제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어딘가. 이것만 찾아가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러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곳에 아파트화 될 수 있는 곳,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현재 사업식 인가를 넘어서는,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를 넘어서는 지역에 투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것들 하면 브랜드 아파트, 특히 뉴타운 지역 안에 내지는 강남의 아파트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메이저사, 우리가 알고 있는 1군 시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 얼마든지 가능하고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는 이런 가치의 미래의 플러스 알파까지도 더불어 얻어가는 투자의 높은 가치를 가지는 지역들이 있다. 이것도 별도로 이제 상담 전화 주십시오. 그러셔야 되니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강남이 아니고 이 강북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가게 되면은 서울 지역 얼마든지 있고 또 강서로와도 있습니다. 강서로 신림 뉴타운이라든가 이문시경 뉴타운이라든가 또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든가 장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아직도 2억 원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화되는 아파트화되는 이런 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높은 투자 수익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816님까지 실시간으로 문자 부자 아빠가 해결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한 팁을 주셨습니다. 미래가치를 보고 특히 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이 되는 곳을 따라가 보는 게 좋겠고 지역 힌트를 살짝 주셨습니다. 강서 강북 쪽인데요. 뭐 전농 뉴타운, 답심리, 장유 뉴타운 쪽으로 가보면 2억 원대 매수가 가능한 곳이 숨어 있으니까 해결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부자 아빠의 시간이 너무 짧으셔서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 준비해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회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빅데이터로 찾는 서울 유망 투자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꼭 02-2077-6355번으로 전화 필수로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 2부 함께한 부동산계 슈퍼맨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